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어서 남아있는 5단원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 5.4에서 Liquidity Preference Framework 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 Liquidity Preference Framework을 이용해서 어, 어, 공급 혹은 수요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 Liquidity Preference Framework을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선 디맨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는 살펴볼 게 인컴 이펙트라는 것인데, 사람들의 인컴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웰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디맨드 커브, 머니에 대한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즉,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증가를 하였으니, 더 많은 화폐, 돈을 사용을 하려는 수요가 있게 되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머니에 대한 디맨드 커브를 오른편으로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첫 번째로 살펴본 인컴 이펙트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대비해서 물가가 다 올랐다. 그러면 예전에는 10,000원이 있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11,000원, 12,000원을 줘야 그 동일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레벨이 증가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머니에 대한 디맨드를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프라이스 레벨의 증가는 머니의 디맨드 커브를 오른편으로, 즉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쉬프트 시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머니에 대한 서플라이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머니의 서플라이가 우리가 아까 300이었던가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머니의 서플라이는 오로지 센트럴 뱅크에 의해서만 통제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FRB, Federal Reserve Bank에서 중앙은행으로서 화폐의 서플라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RB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머니 서플라이의 인크리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머니의 서플라이 커브는 오른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중앙은행에 의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머니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오른편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앙은행이 뭔가 이자율이나 머니의 가격을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니 서플라이 자체를 확 늘려버렸기 때문에 머니에 대한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Liquidity Preference Framework을 이용을 해서 인컴이 증가했을 때, 프라이스 레벨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했을 때 각각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서머리 테이블 4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프라이스 레벨의 경우에는 오를수록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 경향이 있고, 머니 서플라이는 반대로 오를수록 당연히 인터레스트 레이트, 돈의 가격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컴이나 프라이스 레벨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렇게 이 서플라이 커브 1번을 디맨드 커브 1번을 디맨드 커브 2번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시킴으로써
균형 이자율이 I1이었던 것이 I2로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10번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머니 서플라이 자체가 MS1이었던 것이 MS2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당연히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돈의 가격인 이자율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렇게 I1에서 I2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5단 후반부에서는 방금 price, income effect, price level effect, 그리고 money supply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5.6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I1이었던 것에서 I2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과연 이자율이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냐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는 이와 같은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 일시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1년 후부터 그와 같은 물가 상승 효과가 쭉 이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가가 오른 과정에서 오르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는 이 물가가 오르기를 멈춘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프라이스 레벨이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멈추면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다시 제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expected inflation effect는 계속되는 반면 프라이스 레벨은 프라이스 레벨이 계속 오르는 한 expected inflation effect가 계속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래프를 피겨 11번을 같이 볼 텐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Liquidity Preference Framework은 머니 서플라이는 머니가 증가하게 되면 서플라이가 증가하게 되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인컴 이펙트, 인컴이 증가하게 되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시프트를 하더라. 그리고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면 이전보다 더 동일한 물건 살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시프트 하더라. 그리고 expected inflation이 증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프라이스 레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맨드 커브가 오른편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세트리스 파리브스, 즉 한 변수를 변화시켰을 때 다른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공급이나 수요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밀턴 프리드만은 사실 예를 들어 머니 서플라이를 변화시키게 되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가정이 깨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작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A번, B번, C번 그래프가 있는데 피겨 11번에서 A번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맨 처음 단기적으로 리퀴디티 이펙트 즉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면 우선 이자율 I1이었던 것이 I2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컴 이펙트,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 그리고 expected inflation effect에 의해서 I1보다는 결국 낮지만 그렇지만 리퀴디티 이펙트에 의해서 떨어졌던 것보다는 점점점 결국은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겨 이 B번 그래프에서는 마찬가지로 요 초기에 그러니까 요 단기에는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I1이었던 것이 그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효과로 인컴 이펙트,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 그리고 더 나중에 expected inflation effect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에 I1보다 더 높은 I2까지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11번의 피겨 B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에 I1보다 이자율이 I2로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I2로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C번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리퀴디티 이펙트 즉 머니 서플라이에 의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expected inflation effect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expected inflation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면 사람들이 머니에 대한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즉 이자율 오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리퀴디티 이펙트보다 expected inflation 이펙트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자율이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컴 이펙트와 프라이스 레벨 이펙트가 서서히 작용하면서 또 조금 더 이자율을 올린다. 그래서 오히려 I1이었던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없이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시나리오 C에서는 이자율이 I2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가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리퀴디티 이펙트, 인컴, 프라이스 레벨, 그리고 expected inflation effect가 이 네 가지 효과가 어떤 것이 전후에 나타나냐 아니면 같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머니 서플라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꼭 하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이 피겨 12보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나오는 거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60년대를 보면 M2로 측정되는 머니 그로스 레이트가 60년대 초반에 올랐죠. 그런데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1960년대 이후를 지나서 이자율이 70년까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했는데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A가 아닌 시나리오 B 혹은 아까 살펴보았던 것 중에 시나리오 C이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 피겨 11에서 살펴보았던 시나리오 3개 중에 A번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B번이나 C번 중에 이제 2개가 맞는 것 같은데 expected inflation이 얼마나
강하게 혹은 빨리 아니면 늦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자율이 수준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머니 서플라이의 증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단순하게 이자율을 떨어뜨리기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동영상 요 부분까지 해서 5단원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